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의 애플 AP칩 수주 임박을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텔이 CPU 칩 수주를 출발로 해서 지난달 2월에는 퀄컴의 5세대 통신칩을 수주했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AP칩 수주가 현실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파운드리 관련주 전반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주가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AP칩 수주 임박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애플은 TSMC와 2020년이 이제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 이후에는 그 삼성전자에도 이제 물량을 좀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원래 그 애플의 그 AP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독점이었죠. 삼성전자가 전략적 파트너였는데 아이폰 5까지는 이제 독점 계약이었는데 아이폰 6 이후서부터 삼성전자와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TSMC와 독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TSMC가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제 내년 이후서부터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흐름이 인텔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독점 공급보다는 이제 그 이원화 체계를 이제 많이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 애플의 어떤 그 AP 칩 물량을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물밑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어제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AP칩 수주 가능성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중국 견제 역할이 있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전쟁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특히 이제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정자, 혁신적인 공정이죠. EUV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극자에서 노광 공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TSMC와 이제 그 삼성전자만 이제 가능하죠.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7나노 공정을 이제 포기했다고 그러죠. 7나노 공정서부터는 EUV 공정이 뭐 거의 이제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EUV 공정으로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TSMC 한쪽에다만 맡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TSMC와 이제 삼성전자 간에 두 군데 양쪽에 이제 그 수주를 주게 되면 물량을 발주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야, 니들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는 뭐 이 정도 가격으로 하겠는데 니들은 그게 높냐? 그래서 이제 가격 전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을 겨냥해서 안보적인 차원도 있고 또 정적 리스크가 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TSMC 그 독점에서 이제 그 물량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눠주면서 어떤 그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애플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감안하면 충분히 삼성전자에도 줄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갤럭시와 이제 아이폰 간에는 이제 경쟁 관계 있죠. 그래서 기술 유출 가능성. 우리가 그 설계도를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에서 맡기는데 그걸 카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도 부담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파운드리 외에 삼성전자 쪽 비중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D램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AP칩까지 발주를 해준다면 삼성으로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부품 소재가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 전망을 보면 2023년 이후서부터는 TSMC가 한 40%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40%, 기타 한 20%이 정도로 이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메모리 시장을 보면 사실 그런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대략 뭐 한 50% 가까이 되고 그 하이닉스가 한 20%대가 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캐파 차이, 기술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4대 4대 2 정도 비율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서부터 이제 그 삼성전자와 애플이 계약을 한다면 현재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그 기사가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주가의 어떤 그 결정적인 재평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TSMC 독주를 끝났다. 이거는 제가 그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올렸는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10% 룰, 이 초강수, 이게 이제 그 화웨이에 대한 뭐 정밀 타깃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TSMC 때리기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25%에서 이제 10%로 이제 초강수를 뒀다고 부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TSMC가 지금 중국 비중이 한 20%대가 넘어서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TSMC 때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TSMC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제는 개편이라고 미국도 많이 경계하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TSMC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자국 내, 미국 내에다가 이제 공장을 하나 좀 설립해라 했더니 TSMC가 물론 이제 중국의 눈치를 봤겠죠. TSMC가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측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꼬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퀄컴이 해서 애플의 그 AP 칩을 수주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파운드 시장은 TSMC 40% 그리고 삼성전자 40% 기타 한 20% 14나노 이하급에서는 이제 기타 부분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방송급 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직접 담당을 못했지만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담당해 드릴 것을 또 약속을 드립니다. 자, TSMC 독주 끝났다. 이게 이제 2월 26일자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 한번 그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월 26일자에는 사실 그 애플의 그 AP칩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퀄컴 수주를 받았죠. 5세대 그 통신칩을 수주를 받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어떤 신호탄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뭐 14나노까지는 SMRC 이건 중국 기업이고요. UMC 이거 대만 UMC가 대만입니다. 그리고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삼성인데 인텔은 워낙 그 마켓시가 작고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그 7나노는 포기를 했다고 그러죠. SMRC라든가 UMC도 그 7나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이라든가 미국에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트릭이 아니까 그렇게 좀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7나노 공정서부터는 결국 인텔은 뭐 우리가 그 우상단에 보면은 점유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7나노 이하서부터는 TSMC와 삼성전자 간의 싸움이고요. 그게 이제 애플 입장이든 혹은 퀄컴 입장이든 인텔 입장이든 그 한쪽에 이제 독점으로 이제 발주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이제 발주하는 게 상당히 유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또 공정이 완전히 그 뭐 혁명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EUV 공정은 혁명적이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사실 그 포기한 것도 EUV 공정에 따른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장비가 대당 한 1,600억에서 2,000억이라고 그러죠. 그걸 들여다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하겠는데 자신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은 TSMC와 삼성이 나눠먹는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최근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이원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죠. 단일 독점 계약에서 이제 이원화 계약으로 지금 추세가 이제 바뀌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물량을 분배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한국 업체들 이제 반사이익이 누릴 전망이다. 자, 그리고 뭐 퀄컴, 애플 4월입니다. 4일날 그 기사입니다. 퀄컴, 애플 등의 협력사 다변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대만 업체 비중을 줄이고 한국 및 중국에 맡기는 칩 생산량을 늘어날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가가치가 낮은 14나노 공정 이하는 이제 중국 쪽이 맡기고 7나노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한국 비중이 이제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미중 무역 전쟁, 기술 유출 우려 등 이슈가 있는 중국보다는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앞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국내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 중에서 국내에서는 네페스, LB세미콘, SF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테슬라인데요. 네페스와 SF반도체, 테슬라 정도가 여러분들 주도주급입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팹릿에서 위탁한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생산하고 OSAT는 뭐냐면 OSAT는 이제 아웃소싱 기업이 아웃소싱인데 이제 그 테스트라든가 이제 패키징을 아웃소싱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패키징, 테스트 등 후공정을 담당하는 구조고 우리가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후공정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공정, 특히 이제 패키징, 테스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후공정의 싸움이다. 패키징의 싸움이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어떤 그 후공정, 패키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뭐 나오죠. EUV, 극자율성 공정 도입을 통한 자체 역량 강화는 물론 팹리스와 파운드리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인하우스, 이게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팹리스, OS8 이건 패키징 업체들, SF 반도체라든가 이제 테스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 애플, 삼성전자 TSMC, 애플 AP 수주 제공들 관건은 패키징 기술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죠. 이 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는 애플의 아이폰 AP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 물밑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에 접어드니까 상당 부분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화되는, 그리고 그게 주가에 선 반영되면 굉장히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2020년 끝으로 애플과 TSMC 독점 계약이 끝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퀄컴, 애플 등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팹리스 업체들이죠. 공급처 다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앞에 제가 앞서서 이제 왜 그러면 기존의 독점 체제에서, 독점 그 발주 체제에서 다변화 체계인지를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승부를 가른 것은 패키징 공정이다. TSMC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이 지금 사실 그 삼성도 당연히 가능하고, 삼성이 아니라 네페스가 지금 가능하죠. 그런데 네페스를 우리가 예전에 용을 꿈꾸는이라고 했어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넘어서 PLP 기술의 어떤 그 독점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페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연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납품 하청업체를 떠나서 그 네페스 같은 경우는 용을 꿈꾸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기와 테스트포스를 구성해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연구를 나름대로 했는데, 삼성전기가 사실 실제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삼성전자 넘겼는데, 삼성전자도 독자적으로 완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네페스와 지금 협업 중이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어떤 그 핵심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용을 꿈꾸는 네페스라고, 요거는 제가 체크해 보니까 2월 17일자로 제가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을 꿈꾸는 네페스, 이 방송도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나오죠. 자, 네페스 세계 최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양산 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패키지 양산에 성공한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은 와이퍼 레벨 패키징 WLP에 비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WLP는 원형 기판에 올라간 가공 웨이퍼를 잘라서 반도체 칩에 올리지만, 그러니까 짜투리가 많이 남게 되죠. 그런데 이제 PLP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기판 위로 칩을 놓고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형에 비해서 사각 형태의 기판이 동일한 수율에서 저렴하게 패키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PLP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페스가 작년에 한 2천억 정도를 투자했죠. 한 1,500억은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데 투자했고, 또 하나는 데카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의 그 패키징 업체가 있는데요. 그게 필리핀 현지 법인을 389억에 네페스가 인수했죠. 또 그 데카 테크놀로지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퀄컴이라는 거죠. 그 상당히 많은 그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화성의 EUV 전용 라인 본격 가동하게. 그 EUV 라인은 사실 그 삼성전자가 먼저 출발했어요.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EUV 장비를 한 15대인가 20대를 들여왔다고 그러죠. 한 대당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1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핵심 포인트인데, 삼성전자는 EUV 기반의 7나노에서 TSMC의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서 올 상반기 5나노 공정 제품도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그리고 TSMC보다 3나노를 먼저 그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그래서 기술력에는 사실 그 작년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TSMC에 다소 좀 뒤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TSMC는 워낙 이제 파운드에 특화되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작년 말 이후서부터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TSMC를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3나노 공정은, 맨 아래 보시면 3나노 공정은 작년에 개발한 5나노 공정에 비해서 반도체 칩 면적을 35% 줄이고, 그리고 소비 전력을 50% 감소시켜서 성능 속도, 처리 속도를 30% 향상시킬 초격차 기술이다. 결국은 내년 초 이후서부터는 3나노 싸움이고, 지금 대만도 TSMC도 지금 3나노를 개발 중인데요. 대략적으로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기술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정도가 되면은 삼성전자가
괄목할 만한, 파운드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혹은 이제 경청 동지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미래 가치는 선반영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2017년도죠. 2017년도 고점이 이제 대략 한 57,0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돌파하고 지금 최근 사태로 인해서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에는 이제 그게 반영하는 단계고, 실제로 그럴 경우가 많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그 AP칩을 수주했다. 그런 게 이제 대문자하게 기사에 나온다면, 우리가 흔히 그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오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전량을 매도하든 50% 매도하든 30% 매도하든 매도 관점을 해야 되겠고, 지금 기대감으로 상상력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가장 아름다운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애플이 삼성전자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구간 이제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과거에 이제 그 메모리로 주가가 이제 2016년도 이후부터 주가가 크게 오를 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두 번째 2개월 조정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조정과 지금 조정이 일치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네페스 이름이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캡처를 잡아놨어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 있으면 네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월봉이죠.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을 받는데 이 저점이 과거 2010년, 2011년에 어떤 그 고점과 일치하죠. 이게 바로 이제 프레토 지선이죠.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36,100원인데요.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네페스 일봉입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어제 좀 덜 올랐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조금 물리더라도 저는 좀 매수의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봉 아까 보셨죠? 좀 전에 보셨는데 월봉이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상승 충격 3파동은 2파의 고점, 즉 36,100원이 되겠는데 36,100원을 반드시 넘어선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상승 충격 3파가 1파나 5파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FA 반도체입니다. 뭐 사실 그 삼성전자와 P로 얽힌 사이라고 봐야겠죠. 네페스는 사실 우리가 기술력으로 얽힌 사이고 SF 반도체와는 이제 P로, 삼성전자가 이제 SF 반도체 무기업 SFA의 10점,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SFA에 한 10.18%로 이제 기억나거든요. 자본을 출자했습니다. 여하튼 주가가 이제 오르는데 거래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상승 추세상에서 거래량 감소는 매도 세력의 소멸을 의미한다. 매도 세력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매집이 그만큼 이제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집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본다면 수급 체계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죠. 자, AD 테크놀로지 상상력이 지배한다. 자, TSMC와 15년의 그 업력을 계약을 끊고 삼성전자와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하죠. 우리가 이제 AD 테크놀로지의 오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설프게 15년 동안의 어떤 그 단위로 직장을 때려치고 딴 데로 옮긴 거거든요. 굉장한 어떤 그 아름다운 상상력을 지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채용 VIP 관련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직접 담당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면서 상담을 또 원활한 상담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